Hello. Hello. Yeah, welcome back. Are you ready for? 지금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셨지 않으셨던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섹션에 질문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취합해서 나중에 토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역을 들으신다면 메뉴창에서 통역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페르갈 피나겐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모임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시민교육과 취약계층 인권,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그리고 시민교육을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다룰 텐데요. 오늘 발표자는 7분이십니다. 미국, 그리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 오셨죠. 사실 분명히 개별적인 주제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말했던 것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복잡한 세상, 그리고 또 불평등한 세상을 다루는데, 그리고 또한 위태로운 세계, 특히나 사회와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이런 것도 다뤘고요. 그리고 또한 글로벌 불신, 그리고 또한 미래를 위한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도시를 바로 미래를 위한, 그리고 또 학습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회 보면은 과학, 그리고 또 사회 운동,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는 사실 이제 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또 다른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자이신 알렉시스 코코스 교수님을 모셔서 기조연설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성인교육 트레이너로서 굉장히 유럽에서 잘 알려져 있죠. 유럽, 미국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짚어주실 텐데요. 그러면 교수님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식, 교육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컨퍼런스에서 서로 다른 동료 여러분들 뵈니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 일본적인 근본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실업, 이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죠. 게다가 더 많은 주요 문제들, 뭐 가령 무관용, 폭력, 그리고 또 근본주의 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포퓰리즘, 파괴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잠시만요, 알렉시스님. 네, 지금 제가 슬라이드 장표를 넘기는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 하에서 바로 자유인권, 정의, 관용, 포퓰리즘,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인권, 잠시만요. 네, 인권, 그리고 또 자유, 정의, 관용, 그리고 계몽, 그리고 기회의 형평성은 대체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로 취약한 사회 계층에 영향을 미치죠. 바로 실업자들, 그리고 환자들, 제3의 연령대의 사람들, 난민, 그리고 이주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소수자들이 그 예입니다. 이 취약한
계층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약하고 멸시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점차 수동적이고 또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사회적 개인 의식은 사실 위축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 결과로서 바로 시급상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민 의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맡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삶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또 관심사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공통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들 필수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는요, 특히 주로 성인 교육기관들은요, 아마도 이 과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접점 또는 포컬 포인트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배우고 소통하고요. 또 민주적인 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받아들인 문제적인 가정을 인식하고 또한 도전을 제기하고 보다 독립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대정부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런 성인 교육 환경은 사실 중요한 일종의 소유주, 즉 학습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서 이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몇 가지 이 어려움에 기저에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여러 국가들의 예를 보면요. 사실 2018년에 4.3% 정도에 불과한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들만이 유럽연합에서 25세에서 64세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성인 교육에 참여하셨던 반면에 이에 상응하는 비중, 특히 모든 성인들의 비중은요. 11.1%가 되었죠. 두 가지 주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대부분의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층이 성인 교육에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취약계층 자체의 성인 교육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약한 계층들이 사실 교육을 실천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특히 이들의 사회 등 때문에 스스로 참여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요.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특히나 사회운동가 교육자들 중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 하나는 반드시 취약 계층을 위한 기회와 동기부여를 증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계층이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 교육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전형적으로 추가적인 내재적 제약사항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주도적 행위, 즉 이들이 본인들의 배움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런 능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 계층 출신으로 학습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수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결국 스스로 실제 학습 그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목표와 교수 전력 관련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 프레이라는 한 학자는 철저히 성인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논했습니다. 능동적 참여와 해방 학습 과정 안에서더라도 주도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이제 논하였는데, 사실 이들이 억압적인 사회 문화 상황에 대한 과거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용을 오히려 당연시하고 그것이 이들의 불행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학습과 행동을 통해서 사회의 현재 상황을 변혁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프레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모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열린 민주적인 대화를 교실 내에서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은요,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개입을 줄여서 결국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매지로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주도해서 중요한 학습 모드로 전환한다 가정하더라도요, 사실 이들이 적절한 방법을 따를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학습자들이 종종 명확하게 자신들의 학습 니즈를 진단하고 또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셀프 놀리지가 결여되는 것 때문에 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학습 니즈, 본인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방향성이 상실되거나 왜곡되고, 또 학습자는 이들 자신의 관심과 역할,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 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레이와 그리고 또 메즈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학습자의 변화를 위한 학습을 통해 해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취약한 학습자들이 전환 학습 과정에서 점차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크랜튼, 플레밍, 캐간의 유사한 이런 기여와 함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해방적 성인 교육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교육자는 반드시 계속해서 학습자의 의존성을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컨대 학습자가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돕고요. 또 이들의 진정한 학습 니즈를 정의하는 데 돕고, 또 옵션의 폭을 확대하고요. 또한 선험적 참여적 교육 방식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학습자의 자기 개념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시키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성인 교육자는 반드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살피고요. 또 학습 설계 중에서 이들에게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따라오는 것을 요구하는 학습 설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학습 과정은 반드시 다음 인식에 고치되어야 하는데요. 대인간 서로 보살피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상호 자기 존중, 자존감, 그리고 자기 확신을 구축하도록 돕는 인식이 고취되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성인 교육자는 반드시 지원하고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참가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합의적 이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개박성이라는 이러한 특징들은 교육자들이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육자들 자체의 가치 판단은 비판과 그리고 재평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성인 교육자들의 난자는 처음에 자신들의 학습자들을 지원하고요. 또 계속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강점에 의존해서 궁극적으로는요, 이들이 현재 주제를 크리티컬하게 다루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 계층 그룹 학습자들은 보다 더 학습 과정에서 더 역량을 구축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비판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들은 서로 다른 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동시에 능동적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인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렉시스 교수님,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유용한 개요였습니다. 첫 세션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공통의 그런 질문들을 다루기를 원해서 이미 채팅창에 또 게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세션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라클리온 시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헬라스 니콜라스 부시장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스 마카스, 그리고 또 UIL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 그리고 또 데크리 마리니 서비스님께서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세계 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뛰어난 유소한 전문가들과 학습도시 동료분들과 만나서 매우 기쁩니다. 전 세계의 세계 시민교육 클러스터 멤버 도시가 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생활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러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고 있고 또 지역 차원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조속히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면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 원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의 대면 서비스도 다른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계층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팬데믹 록다운 조치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 의료용품과 기타 필수 용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는 필수적인 보호장비 같은 것들, 위생용품 같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위기 시기에 많은 도시는 심리적인 압박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격리 조치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심리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요. 이러한 시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떠한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사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집과 같이 편안한 캐산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육 및 여가 활동 토픽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록다운 기간 동안에 자유 시간을 창의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체육부에서는 체조 프로그램도 제공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집에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 이라클리온시의 유튜브 문화 채널에서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문화 체험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는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난민이나 이민자나 노인, 그리고 로마 집시부족, 그리고 장애인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세미나를 제공하여 시민교육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응급의료 세미나, 그리고 기업 활동에 관한 세미나, ICT, 기술에 관한 것, 외국어, 그리스어 세미나 등을 제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시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많은 컴퓨터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 교육 플랫폼 사용법 등을 익히면서 새로운 디지털 학습과 교육의 창이 열려서 더 나은 고용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봄에 최초 록다운 조치가 취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저희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레나 파파다키 소셜서비스 민생 부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두 번째 주제를 다룰 것인데요. 대민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이제 발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야기됐던 것처럼 시민교육과 코로나19 위기에 관련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세대 간에 전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비즈니스 간에 또는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각각 이러한 디지털 변혁에 주는 어떤 변화에 각각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의 격차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득 격차,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 그 격차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문맹률을 줄이는 것이 저희 시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원활하게 지자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사업의 프로그램 하에 오픈소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약 수백 개의 우리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이런 서비스가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의 한 35% 정도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도 이제 전자 서비스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전자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의 전자 서비스를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면서 약 수십 개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약 40여 차례 관련된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사는 저희 시민들이 자신의 니즈를 전자적으로 그 개개의 어떤 보안을 유지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디지털 전자 서명도 만들었고요. 또 몇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는 시민의 요구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 채널도 만들었는데요. 여러 디지털 채널의 성능이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6만 8천 건의 뷰가 기록되는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민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유튜브상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시민이 우리 시가 주관하는 여러 웨비나나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로 다양한 시차원의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텔레컨퍼런스가 많이 개최되었는데요. 약 500여 명이 온라인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전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제 디지털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레버너 바바키 부시장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클리온시 부시장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린 이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통합이 이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연령대 그룹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세대 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투명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대화를 하는 것은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동일한 한 환경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스킬과 가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상호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사회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또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일련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같이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분이 참여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노인을 보호하는 수용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행했던 것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 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아동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크리스마스의 가치, 그들이 크리스마스 때 겪었던 자신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과거 기억에 대한 공유이고 그들의 어떤 전통을 전수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간식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아이들이 배웠고 또 캐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동에게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동네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대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전통을 아동에게 공유해주는 가운데 아이들은 또한 자신이 스스로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박물관이라는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동안에 아이들은 굉장히 조용히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유효했으며 젊은이와 또 아동과 노인 간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의 격차가 줄어듦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 층에게 전달해주고 그 지식이 공유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라클레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가 진행되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GNLC 네트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라클리안 씨의 그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 경화의 말씀드립니다. 그 도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발표를 해주었고 아주 훌륭한 시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t's very striking. So 네, 굉장히 주 심벌이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은 날아다니는 마녀가 이렇게 심벌인데요. 자, 그러면은 코스타리카 에스칼주의 사회경제관리국장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이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도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레디 마우리초 몬테로모라 사회경제관리국장입니다. 바로 에스칼수 시 소속이고요. 저는 인류학자이고 정치 과학자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교육 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에스카주는 사실 대조의 땅입니다. 지금 34.49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지금 약 한 7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900에서 그리고 한 2000m에 달하는 해수면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저희 인구들은 대부분 이제 인구가 밀도가 적고요. 사실 저는 산호세에 있는 금융과 경제주이고 또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동시에 인근에는 굉장히 빈곤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들이 있습니다. 한 인구의 16%가 국제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규칙, 그리고 또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런 전통주의자들, 특히나 토착민들이 있고요. 또한 농업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속감을 우리가 이 맥락에서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 통합 그리고 팀워크 어떻게 공동체를 대표해서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사실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조의 심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녀의 도시 그리고 나는 마녀인데요. 사실 식민지 전에 토착민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치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유하는 여성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이들은 마녀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좋은 마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공식 우표 또는 우표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마녀, 나는 마녀가 저희 공식 그런 우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를 또는 도시를 대표하는 걸로요. 저희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에스카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아스텍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황소들이 모는 이 마차가 그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한 공예, 채색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자긍심을 형성하게 하는 문화 유형들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시의 시민교육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요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선 첫 번째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또 지자체 서비스를 문화, 경제, 사회적 취약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제고하는 거고 또한 공동체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또한 지역 정체성 인식, 소속감을 통해서 그렇게 강화하는 거고 또한 양성평등을 모든 사회 공동체 단체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한 이주자와 그리고 난민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교육이 바로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자체 차원에서 비공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픈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성인 교육입니다. 공식 교육을 채 마치지 못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세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민 리더십 여성 대학원입니다. 또는 대학이고요. 이게 시립입니다. 저희 도시 보면은 극소수의 여성들만이 뭐 연맹이라든지 학회라든지 다른 공동체 학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또는 대학원을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완료하면은 코스타리카 대학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양성, 평등, 그리고 사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 경영, 전략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동료 간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현지 그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서로 주도해서 사회 인식을 스스로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바로 사회 단체를 여성들이 리드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여성 지도자들이 모든 단체에서 소속된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정치 정당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단체든지 아니면 문화단체에서 오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여성들이 로컬 그룹에서 사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창의성과 혁신을 저희 지자체 시립 아트 대학을 통해서 촉진하는 것입니다. 뭐 아트뿐만이 아니라 예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창의성을 고안하고 또 혁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전문 예술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 예술도 역시 육성하는 것인데요. 바로 저희 전통에 기반한 그런 민속 예술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저희 전통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이주자 난민을 사회 통합했는지에 대한 예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이들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바로 청소년 또는 어린이 축구회를 결성을 해서요. 팀워크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 배경 차이를 존중하고 또 창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사실 다문화 과정에서 온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인근 도시에서 한 30, 40% 정도가 사실 이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크죠. 즉 국가, 특히나 이주자와 그리고 또 원래 태생인 사람들 간에는 문화적인 요인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모든 성별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축구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스 축구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고 또한 통합을 촉진하고 존중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저희가 제공하고요.
특히 대상은 이 그룹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나눠 드릴 마지막 예시가 될 텐데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로컬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한 60여 개의 대기업들, 특히나 우리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 특히나 이 CSR 프로그램을 서로 이제 통합을 해서요, 조율을 했습니다. 지자체 수준에서 조율을 했고요. 이 모든 이니셔티브를 한데 모아서 저희가 지자체 개발 플랜에 녹여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바로 기업 문화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고용, 사회, 교육 이슈 부분에서요. 그리고 환경, 리스크 관리, 문화, 예술, 그리고 또 레크레이션 이슈 등에서요. 이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 민간 기업들의 프로그램을 함께 아우러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민간 기업에서의 직원들이 이웃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요. 이것은 좀 스콜스타일크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요. 특히나 민관 동맹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먼저 시작한 거고, 서로 다른 기회를, 특히나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회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또 이렇게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에서 했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팅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열렬하게 쓰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사실 시간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바로 저희 세션의 두 번째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